26번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이 있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여기에서 사다리꼴, 미음,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있지. 이것의 넓이는 여기 삼각형 넓이의 몇 배? 3배라고 합니다. 이때 기역, 미음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선분 기역, 미음을 보니까 삼각형의 한 변이네. 그치? 그리고 직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90도일 테고, 그럼 우리는 얘를 밑변, 얘를 높이라고 생각해 보면 삼각형의 넓이만 알아낸다면 선분 기역, 미음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밑변, 자 기역, 미음, 여기 물음표니까 기역, 미음은 물음표라고 할게. 여기에다가 기역, 니은 이 길이가 얼마야? 6이라고 나와 있잖아. 6을 곱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넓이, 이런 식으로 넓이를 알면은 여기 있는 물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같이 있는 힌트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자. 자,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네모라고 하면은 여기 사다리꼴의 넓이는 삼각형보다 몇 배 더 크대? 그래, 3배 더 크니까 네모 곱하기 3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전체, 여기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네모랑 네모 곱하기 3을 더한 만큼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네모랑 네모 곱하기 3. 네모 곱하기 3은 네모를 3번 더한 거잖아. 얘를 다 더하면 네모를 4번 더한 게 되고, 얘를 곱하기로 표현하면 네모 곱하기 4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전체 직사각형은 여기 있는 삼각형의 몇 배라는 거야? 4배라는 거야. 근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알 수 있잖아. 여기 가로랑 세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가로와 세로를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줍시다. 가로 5와 6분의 1에다가 세로 6을 곱해보고 5와 6분의 1은 6분의 31이 될 거고요. 거기에 6을 곱하면 얼마? 31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 중간에 계산하다가 계산을 잘못해버렸습니다. 자, 다시 할게. 전체 직사각형 넓이가 얼마 나왔냐면 31 제곱센티미터가 나왔지, 그치? 근데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고 싶어. 삼각형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이겠어? 그래, 넓이를 4로 나누면 되니까 직사각형 넓이의 4분의 1입니다. 그럼 먼저 삼각형 넓이 구해보자. 31을 4로 나누면 되겠지? 4분의 31 제곱센티미터가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고요.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알았으니까 우리 기역, 미음을 알 수가 있겠네. 자,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31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밑변을 기역, 미음으로 두고, 자, 기역, 미음에다가 높이, 여기 얘가 그러면 높이가 되겠지, 그치? 여기가 90도니까 높이가 6이야. 그걸 2로 나누면 되겠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전부 다 곱하기로 여기 있는 식을 고쳐줄게. 자, 기역, 미음에다가 6을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4분의 31이 되는 거겠습니다.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3. 그러면 3 곱하기 기역, 미음이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31이 되겠네. 그러면 기역, 미음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4분의 31을 3으로 나누면 되겠네. 계산을 해주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3분의 1.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12분의 31. 얘를 대분수로 고치면 2와 12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자세한 풀이는 선생님이 또 글로 이렇게 밑에다가 다 써놨어. 그러니까 그 글 참고해 보면 되고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삼각형 높이 구할 때 이 식, 여러분 아까 방금 선생님이 계산했잖아. 선생님은 여기에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쳤었지, 그치?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약분 해가지고 선분 기역, 미음 길이에다가 3을 곱한 게 이 값이다,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 풀이에서는 거꾸로 푸는 방법을 좀 이용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2를 나누면 4분의 31이 된다는 소리는 여기 있는 이 값은 4분의 31에다가 몇을 곱한? 2를 곱한 값이 되겠지. 그렇게 계산하면
이 값이 얘가 되고요. 그럼 선분 기역 미음의 길이는 얘를 몇으로 나눠주면 돼? 6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게 밑에 있는 계산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2와 12분의 7이 나오겠지. 27번 문제입니다. 전체 도형의 넓이가 5와 7분의 1이래. 이 전체 도형이라는 건 여기 있는 이걸 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각형은 여기 사각형 겹쳐진 부분의 넓이의 8배래. 겹쳐진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은 여기 원 겹쳐진 부분의 7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얼마니? 빨간색의 넓이, 이거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모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리고 문제 도형의 구역을 이렇게 나눠볼게. 여기를 1번 구역, 1번은 여기가 이렇게가 1번, 그리고 겹쳐진 부분을 2번, 그리고 여기 원 부분을 3번으로 나눠볼게.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여기를 1번으로 했네. 어쨌거나 상관없습니다.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상관없어. 어쨌거나 구역을 나눠 놓은 거야. 색깔을 다르게 칠해가지고. 자,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 보자. 여기 이 사각형의 넓이는 1번 부분과 2번 부분을 더한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넓이가 1번 넓이의 8배가 된다고 하네. 자, 그 다음에 원의 넓이 보자. 원의 넓이는 1번 부분과 3번 부분을 더하는 건데 이때 넓이가 어떻게 된대? 1번 넓이의 7배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조건 하나 더 내려가 볼게. 그러면 전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1번도 더해주고 2번도 더해주고 3번도 더해줘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전체 이거 있잖아. 이거를 더해주려면 1번과 2번과 3번 부분을 다 더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우리는 1번 부분의 넓이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한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2번 부분의 넓이는 네모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다 더하면 1번 넓이, 즉 네모의 몇 배가 나온다고 했어? 여기 있네. 네모의 8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부분이 네모라면 2번 부분이 파란색 부분은 얼마여야지 이 둘을 더한 게 네모 곱하기 8과 똑같겠습니까? 그래, 이거 이제 좀 몇 번 해봤지. 얘는 네모 곱하기 7과 같아야 됩니다.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네. 1번이랑 3번을 더하면 그게 1번 넓이의 7배, 즉 네모 곱하기 7과 똑같아진다는 소리야. 자, 얘가 네모면 얘는 에메랄드 색으로 칠한 부분은 네모 곱하기 몇이 돼야 되겠어? 네모 곱하기 6이 돼야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2번은 아까 네모 곱하기 7이었고 1번은 네모, 3번은 네모 곱하기 6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네모 곱하기 7과 그리고 2번은 네모였고 1번은 네모였고 3번은 네모 곱하기 6이었잖아.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그게 얼마가 나와? 전체 넓이가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한번 더 해볼까? 네모 곱하기 7은 네모를 7번 더한 거, 얘는 네모를 1번 더한 거, 얘는 네모를 6번 더한 거니까 이렇게 다 더하면 네모 곱하기 얼마? 14가 되겠지. 자, 이게 전체 넓이가 나오는 거야. 자, 네모 곱하기 14 하니까 그게 얼마였어? 쭉쭉쭉. 이건 내가 아까 다 설명한 겁니다. 자, 이게 전체 넓이가 이만큼이래, 이만큼. 그러면 네모 곱하기 14가 5와 7분의 1이니까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5와 7분의 1을 14로 나눠주면 되겠지. 계산해보면 7분의 7호 35, 36이고 나누기로 곱하기로 고치고 1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2로 나누면 18, 2로 나누면 7. 계산해볼까? 7, 7, 49분의 18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겹쳐진 부분, 네모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구역 나누는 걸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이렇게 구역 나누는 걸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를 네모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네모 곱하기 7 그리고 이 부분을 네모 곱하기 6으로 너네들이 정할 수 있어야지 풀 수가 있겠지. 28번 문제입니다. 전체 도형의 넓이는 14와 5분의 2 제곱센티미터이고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색칠한 부분의 5배입니다. 그리고 원의 넓이는 색칠한 부분의 8배인데 이때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구역을 나눠 놓고 할 수가 있겠네. 여기 있는 이 부분 겹쳐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원에 이렇게 삼각형 그 겹쳐져 있는 부분을 뺀 이 부분으로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나눠 보면 이런 모양이겠습니다. 자, 겹쳐진 부분을 1번으로, 그리고 삼각형의 나머지 부분은 2번으로, 원의 나머지 부분은 3번으로 칠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힌트가 있었잖아. 삼각형의 넓이는 1번 부분과 2번 부분으로 더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1번 부분 넓이보다 5배가 더 컸어. 그리고 원의 넓이는 1번과 3번의 넓이를 더하면 원의 넓이가 되는데 이렇게 합하면 1번 넓이의 8배가 됩니다. 그러면 1번 부분을 얘가 겹쳐져 있으니까 얘를 네모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더한 이 삼각형 전체가 1번의 5배래. 네모 곱하기 5래. 그렇다면 여기 있는 파란 색깔로 칠한 2번 부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는 네모 곱하기 얼마? 4가 되겠지. 같은 방법으로 여기 3번 부분 이거 한번 볼까? 여기 부분은 이렇게 합하면 얘가 원의 1번 부분 겹쳐진 부분의 넓이의 8배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3번 까만색으로 색칠한 이 3번 부분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얘는 네모 곱하기 7이 되겠지. 그럼 전체 넓이는 1번 부분은 네모였었고 2번 부분은 네모 곱하기 4였었잖아. 이 3개를 더하면 그게 전체 넓이가 되겠지. 얼마입니까? 네모를 한 번 더한 거, 네모 4번, 네모 7번, 그럼 총 네모 몇 번 더한 거야? 12번 더한 거라 네모 곱하기 12가 되겠네. 이게 바로 뭐야? 전체 넓이라는 거야. 전체 넓이가 아까 얼마라고 했더라, 문제에서? 이거래. 자, 네모 곱하기 12가 얼마? 14와 5분의 1에. 그럼 네모는 얼마입니까? 네모는 14와 5분의 1을 12로 나눠주면 되겠지. 계산을 해주면 5분의 72 곱하기 12분의 1이 될 거고 12로 바로 나눌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6으로 먼저 나눠보자. 6으로 나누면 2, 6으로 나누면 12가 되고요. 2로 나누면 6, 2로 나누면 1이 돼서 5분의 6이 됩니다. 이 5분의 6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네모가 의미하는 게 뭔데? 여기 겹쳐진 부분의 넓이지. 근데 우리는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원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원의 넓이는 겹쳐진 부분 넓이 얼마였어? 8배. 아까 겹쳐진 부분 넓이가 5분의 6이었지? 이것에 8배를 해주면 되겠네. 그럼 5분의 6, 8, 48이고요. 대분수로 고쳐주면 9와 5분의 3이 되겠네요. 풀이는 밑에 이렇게 다 선생님이 써놨으니까 흐름 따라가 보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하루에 5분의 2cm씩 자라는 식물이 있는데 32일이 지난 뒤에 처음에 5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키는 얼마일까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32일 뒤의 키는 일단 얼마인지를 한번 나타내보자. 당연히 처음 키에다가 32일 동안 자란 키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림으로 볼까? 그림으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처음 키가 이만큼이 있으면 32일 동안 파란색만큼 자라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딱 보니까 어때? 처음 키에 몇 배 돼버린 거야? 5배가 돼버린 거지. 그러면 32일 동안 자란 이 파란색 막대기의 길이는 처음 키에 몇 배가 되겠습니까? 4배가 되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2일 동안 자란 키가 그러면 얼마인지를 구해볼게. 하루 동안에 얼마씩 자랍니까? 5분의 2cm씩 자랍니다. 근데 32일 동안 자랐어. 그러면 32일 동안은 5분의 2에다가 32를 곱한 얼마만큼? 5분의 64cm만큼 자라겠네.
이게 뭐야? 32일 동안 자란 키. 근데 얘는 처음 키의 몇 배? 처음 키의 4배. 그러면 처음 키를 구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래. 여기 있는 32일 동안 자란 키를 몇으로? 4로 나눠주면 처음 키가 나오겠네. 그럼 처음 키 구해보자. 5분의 64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4분의 1. 자, 4로 약분할 수 있는 4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16이 되겠지. 그치? 계산하면 5분의 16.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지. 그걸 대분수로 깔끔하게 고쳐주면 3과 5분의 1이 나옵니다.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물통에 있는 물들을 모두 합하면 6과 10분의 3리터래. 물통이 총 몇 개 있냐면 여기 가, 나 다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 물통에서 물을 이제 옮길 건데 가에서 나로 얼마만큼 옮기냐면 10분의 7리터만큼 옮기고 나에서 다에게 2분의 1리터만큼을 옮깁니다. 그렇게 됐더니 물의 양이 전부 다 똑같아졌대. 뭐 대충 이런 느낌이겠지. 전부 다 물의 양이 같은 높이가 되었다는 소리야. 그러면 처음에는 각각 몇 리터씩 물이 들어있었을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걸 구할 때는 가나다의 물을 합하면 얼마가 있대? 합하면 6과 10분의 3리터가 있어. 그럼 얘네들 안에서 아무리 주고받고 막 옮기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이 물의 양을 다 더하면 똑같이 그 숫자는 얼마입니까? 6과 10분의 3리터가 되겠지, 그치? 물을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더하고 빼고 하면 물의 총량은 똑같잖아, 그치? 처음이랑.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만큼 옮기고 이만큼 옮겼어. 그랬더니 물의 양이 다 같아졌대. 그 말은 다 얼마로 같아지면 될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6과 10분의 3이 돼야 돼. 근데 3개의 물의 양이 똑같아. 그 말은 한 물통에는 6과 10분의 3을 몇으로 나눈? 3으로 나눈 양만큼 물이 들어있겠네. 계산해볼까? 10분의 63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3분의 1 계산하면 10분의 21이 되겠네. 3과 63 약분 되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한 물통에 10분의 21만큼 있게 된다는 거야. 다 나눠주고 나니 얘도 10분의 1, 얘도 옮겼더니 옮기고 나서 10분의 1, 얘도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1. 자, 그러면 처음 들어있었던 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구해보자. 자, 봐봐. 가 물통에선 맨 처음에 얼마가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 나 물통으로 10분의 7만큼 옮겼더니 10분의 21만큼이 남았네. 그러면 원래 얼마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 원래는 10분의 21보다 얼마가 더 큰 10분의 7이 더 큰 얼마? 10분의 28만큼 물이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의 10분의 7을 주고 나면 10분의 21이 남겠지. 자, 그러면 나 입장에서 보자. 나는 처음에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한테 10분의 7만큼을 받고 여기 다한테 2분의 1만큼 줬어.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자, 이거 다 지워버리고 나 원래 처음에 얼마 있었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10분의 7만큼 더해줬고 그 다음에 다한테 2분의 1만큼을 빼줬어. 그랬더니 얼마가 됐어? 10분의 21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계산 한번 해볼까? 이거 계산 되잖아. 10으로 통분해서 자, 나에다가 10분의 7만큼 더하고 자, 10분의 5, 2분의 1을 통분하면 10으로 통분하면 10분의 5잖아. 이렇게 하면 10분의 21이 되고요. 자, 나에다가 이것들 다 더하면 얼마? 10분의 2가 되겠지.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10분의 21이 됩니다. 그러면 나에 있었던 양은 얼마가 돼야겠어? 그렇지. 10분의 얼마? 10분의 19만큼 있어야겠지. 그럼 이제 다 보자. 다는 추가만 되는 2분의 1. 그치? 다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2분의 1만큼 추가돼서 10분의 21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다의 처음에 있었던 양은 10분의 21에서 2분의 1을 뺀 만큼 있겠네. 계산해주면 10분의 21 빼기 10분의 5가 돼서 10분의 16이 되겠네. 이거 대분수로 약분하고 고쳐주면 되겠네.
그렇게 하고 나면 자, 선생님이 이거 다 그림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거 다 설명해주면 각각 계산을 하면 되겠지. 아까 10분의 28이 나왔잖아. 가는 대분수로 고쳐주면 2와 5분의 4가 될 테고 나를 보면은 10분의 19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대분수로 고쳐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 다는 이렇게 쭉쭉쭉 계산해 보면 10분의 16이 나왔을 텐데 대분수로 고치면 1과 5분의 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푸느라 고생했고요. 시험 문제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고 다 알겠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봐야 돼. 알았지? 스스로 풀고 점검하는 연습 꼭 하세요.